내가 억하심정으로 집을 나섰을 때 검은 하늘에서 흰 눈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문을 나섰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길 없지만 대충 이 길이 마지막이란 그런 심정이었음은 어슴푸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으니 말이지. 그때의 비참한 내 모습을 상상해보면 하도 말같지 않아 목구멍을 막는 허탈감마저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숨바꼭질 같은 느낌입니다. 청솔가지의 송진 냄새처럼 진하고 풋풋했던 젊은 나이로 하얀 눈발처럼 지순한 가슴으로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생명보다 더 소중히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런 그녀를 잃고, 아니 잃었다기보다는 친구에게 빼앗기고 분하고 억울한 억하심정으로 떠나는 발길이었으니 낸들 내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안으로 씹으며 기약 없는 운수 행각을 나서는 무거운 발길에 어찌 그날따라 눈이 그리도 퍼부었던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세상에 허무하고 거짓말 같은 것은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자로 인하여 상한 마음의 상처는 바로 그 여자밖에는 치유할 길이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끔찍이도 사랑했고 그녀 또한 나를 끔찍이도 따랐던 터였습니다. 나는 청량리역으로 나와 강원도로 가는 밤기차에 무작정 몸을 실었습니다. 기적을 토한 기관차는 부슬부슬 눈 내리는 설원을 가르며 백설이 분분히 날리는 설산을 수없이 넘으며 가쁜 숨결로 흰 입김을 뿜어 달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기차가 닿은 곳은 강원도 첩첩산중 어느 간이역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나는 지체 없이 근처 산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보던 책 몇 권을 챙겨 만든 개나리 보침을 메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산을 오르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 덮인 산길을 엎치락 뒤치락 미끄러지며 걸었습니다. 산등성이를 오르고 골짜기를 내리고 하여 너댓산을 넘었습니다. 깊은 산 중 인적 없는 장소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끝없는 산속으로 뻗어있는 험한 눈길은 내가 가야 할 운명의 길이었을 뿐 종일 내리는 눈 속에 지칠 줄도 모르고 허기진 줄도 몰랐습니다. 겨울산 숲에는 어느덧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강추위와 함께 정막 강산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산 구름에 주저앉은 나의 몸은 추위에 얼어붙었고 정신은 점점 침몰하여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심 그렇게 되길 원했던 터였습니다. 내가 다음 날 눈을 뜨고 의식을 찾았을 때는 어느 깊은 산중 화전민의 외딴 집 방안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화전민에게 구출된 것입니다. 화전민의 건너방에 갇혀 길을 떠나지 못한 것은 쉴 새 없이 내리는 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열애한 애인을 친구에게, 그것도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빼앗긴 못난 자신이 너무나 저주스러워 자의적으로 자멸의 길을 택했던 때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녀가 친구의 품에 안겨버린 것은 그녀의 발랄한 성격 탕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출세한답시고 몇 번이고 낙방한 시험을 굳이 고집한 어리석음이 그녀를 잃게 된 큰 소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달아오르는 가슴으로 매달리던 그녀를 밀치고 마지막으로 꼭 6개월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하여 동정을 지킨 것이 그만 그녀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 같은 천지는 없는 게 낫습니다. 나는 설새끼 길이 막혀 화전민의 토방에 구들장을 쥐고 아침 저녁 새끼 끼니를 얻어먹으며 엉뚱하고 분별 잃은 생각만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내 속을 모르는 주인 아주머니는 눈이 녹으면 떠나갈 길손으로 알 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깊은 산 중에 설새끼는 지붕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뒷간 길마저 막아버립니다. 주인이 애써 뚫어놓은 뒷간 왕래를 제외하고는 두문부출한 나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온 것은 그럴싸한 명운이 걸린 새로운 사건의 발현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서 집거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그 댁에는 주인 부부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뒷간길에 예쁘장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집 외딸로 자풀처럼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몽땅 치마를 입은 수줍은 산처녀 그대로였습니다. 그간 여러 날 내 밥상을 운반한 사람은 그 집 큰애기로 바뀌었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수줍어 붉힌 얼굴은 그리 밉지가 않았고 어색한 몸짓으로 받쳐 들고 온 밥상을 받는 나는 차츰 따스한 온기가 가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철문처럼 굳게 닫힌 내 마음의 결심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배신한 여인, 나는 그녀가 죽도록 미웠고 그녀가 타인의 가슴팍에 안겼다는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훔쳐간 내 친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와는 가장 간격이 없고 중마고우로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우정을 배신하고 그녀를 깨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두 년놈을 죽이고 싶도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엎질러진 물은 용기에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때 사랑한 그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기로 했습니다.